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전부 상승 마감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 예상에 거의 부합하게 그렇게 나옴으로 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았고,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대감 등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1.65%, 나스닥은 무려 2.45%, S&P 500도 1.83% 이렇게 올랐고, 중소형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러셀 2000도 1.98%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3% 오르면서 상승장을 모처럼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은 또 상승세를 그 영향을 받아서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출발을 1.26%나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에 그 기관의 그 매수세가 좀 약해지면서 처음부터 기관은 매수세가 오늘 강하지 않았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좀 매수에 나섰는데, 그래서 그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중국 거의 끝날 무렵에 매도 우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이제 동시효과에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로 바뀌면서 소액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그런 시장이어서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00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7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69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00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2,527.49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23%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끝났고, 코스닥도 출발이 플러스 1.23% 이렇게 높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지수 720 위에서.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모처럼 코스닥에서 잘 안 보였던 현상인데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만 파는 그런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장중 내내 이어져 가면서 지수 상승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27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3,219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720포인트를 넘어서 724.24포인트, 어제보다 1.77%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도지예요. 십자가 모양의.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양봉이지만, 어쨌든 간 그 연초에 잠시 이렇게 흐름을 잡았던 그게 좀 멈칫했었는데, 다시 또, 그런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좀 만들었습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57원 30전, 조금 50원대에 이제 70원, 60원, 50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50원대에서는 이제 아침보다 조금 올라간 2원 정도, 그 정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좀 반가운 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부 순매수했어요. 삼성전자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팔던 거에 비하면 대단한 거죠. 554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4,818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를 159억 팔았고, SK하이닉스도 357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는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276억 정도 샀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드디어 이제 21만 원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178억 팔았고 기관만 43억 샀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이 224억, 기관이 80억 이렇게 됐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외국인 206억, 기관 181억. 기아는 외국인이 76억 샀는데 기관은 160억을 팔았고, 셀트리온도 외국인은 135억을 샀고 기관은 49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KB금융은 뭐 크진 않지만 외국인 기관 전부 샀고, 네이버도 외국인은 40억 사고 기관은 56억 팔고,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이 74억, 기관도 75억 이렇게 둘 다 판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이 오늘 외국인이 227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도 89억.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됐고, HLB도 외국인 334억, 기관 21억. 이래서 동시에 산 종목이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 133억, 기관 116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양 주체가 다 산 종목.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이 저한테 질문도 주시고 막 그랬던, 우선 이제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 양자 컴퓨터 걱정들도 많이 하셔서 제가 댓글에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은 거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것들이 전부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젠슨 왕이 뭐 이거 상용화되려면 2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엔비디아가 3월에 GTC에서 양자에 대한 그 미래를 밝히는 그런 이제 퀀텀 데이를 열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뭐 이게 뭐 요원하다니, 근데 보면 이게 AI의 궁극적인 또 한쪽의 방향은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빼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늦었으면 빨리빨리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퀀텀 레디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그거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중에서 이제 AI 보안, 우리 이제 뭐 딥페이크 관련주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AI 보안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그 오늘 썬드랩이 상한가 갔잖아요. 이글루도 많이 오르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시트나 나델라, 이 사람이랑 이제 점심회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술기업, 대기업의 그 우리말로 하면 총수들이 이거 막 대기하고 있답니다. 밥 좀 같이 먹으려고. 예, 이 중요하죠. 예, 새로운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데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뭐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쪽이 확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센즈랩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고, 이글루도 뭐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거라서 오늘 좀 오르고 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의료 AI, 이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2025년 관심 섹터에 다 짚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제대열서부터 시작해 바이오 시밀러, 뭐 비만 치료, 요즘 이제 또 독감 유행하니까 또 그거 관련한 제약 관련 면역 항암 뭐 등등 해서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자의 흐름을 갖고 전부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 이거 반도체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오르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21만 원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쭉 내려가서 뭐 HBM, CXL부터 시작해서 뭐 온 디바이스, AI 등등 뭐 쫙 이렇게 가다가 끝에 이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재 장비까지, 예, 그것까지. 그래서 올해는 장비 쪽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예, 그런 섹터고,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이제 로봇은 제가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 집중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그 산업
로봇이 있고 지능형이 있고 A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있고 뭐 이랬는데 이걸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은 결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쪽 2차 전지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선전했기 때문에 그 X 트위터 인수할 거 관련해서 SEC에 고소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웰스파고가 목표가를 325달러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받았고 오늘 이제 우리 2차 전지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제 어제 CPI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채 금리가 다소 이제 안정을 찾았고 또 기술주가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고 그 기술주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연준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이제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가 갔고 그걸 이제 우리 시장까지 오늘 이제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제대로 된 외국인 어제는 이제 뭐 568억 정도니까 제가 두들겨 본 정도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5천억이 넘게 그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온 날이다 이렇게 정의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어제 그 2.89죠. 그러니까 2.9 미국 CPI가 그래서 제가 이게 3.0 넘으면 이거 골치 아픈데 조금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2.9%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되살렸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0.31에서 0.39로 조금 늘어났지만 YOY로 2.89, 그러니까 2.9니까 뭐 예상에 부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는 0.31에서 0.23으로 이제 둔화가 되면서 시장은 이제 그 덕으로 상승을 했죠. 당연히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65로 이렇게 좀 내려앉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있으니까 그 실적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를 함께 반영해서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미국 시장에 보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연준이 뭐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제 이제 그 CPI 그것만 가지고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뭐 다음 주 금리 인하는 안 한다 안 하는 걸로 뭐 거의 대부분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실제로 90% 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는 3월인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미리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발표된 CPI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제 3% 넘게 나오면 좀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 시장의 그 희망의 불씨 그게 뭐죠?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를 이제 깨트리지 않았다. 아직은 거기에 좀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가니까 국내 시장으로 이제 그게 오늘 아침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시장의 봄이 이제 다가온 거는 맞아요. 다가온 거는 맞지만 그 제가 썸네일을 썼는데 춘내 불사춘 그러니까 봄은 봄인데 아직 봄이 아니다. 그 꽃샘추위가 꽤 남았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의 불안정성이 해소됐다고 완벽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은 좀 꽃샘추위가 꽤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수 안 하는 방법인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저한테 댓글이나 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 계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제 자주 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같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누구는 돈을 벌고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벌고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는
계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정리해 드릴까 그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이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전력이나 조선이나 이런 건 올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로봇이나 양자 컴퓨터 쪽은 뭐 빠져서 맨날 계좌가 그타령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포트폴리오인데 뭐 얘는 오르고 얘는 빠지고 그래서 맨날 똔똔 이렇게 언제 그럼 뭐 이런 분들은 뭐 2020년 같은 무조건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 아니면 사실은 돈 벌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종목이 모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시장에서는 막 그 섹터별로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의 전체 수익률은 평균 낸 거 있잖아요. 얘는 오르고 얘는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 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어제보다 얼마. 요새는 뭐 친절하게 이제 증권사가 뭐 이렇게 표기도 해주고 뭐 그러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구성 종목별로 각각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종목이다 그러면 A는 얼마 올랐고 B는 얼마 떨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체 합산해서 내 평균 계좌의 수익률이 얼마다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운영할 때 오늘은 주식 사는 날, 오늘은 주식 파는 날, 그러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A, B 사는 날, 오늘은 C, D 파는 날, 말하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을 가지고 하려면은 뭐로 그래요. 인덱스 따라가는 ETF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거를 잘 못하셔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서로 각각 다른 매매 타이밍, A, B, C, D, E 5개 종목이면 이 5개 종목의 매매 타이밍이 다 달라야 돼요. 어느 날 같이 5개를 다 팔았다, 다 샀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걸 정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매매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매매 원칙에 대입하면 이 5개 종목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르게 나타나서 걔가 시그널을 주는 것대로 결정을 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매수하고 근데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10인 2평이 꺾이면서 그러면 이익 실현하시고 그 종목만 그렇게 된 종목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샀어요. 이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사다가 갑자기 얘가 탁 5일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거예요. 10일은 그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 흔들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근데 10일도 꺾였다. 그럼 파는 거예요. 근데 팔자마자 다음날 10일이 돌아서서 또 올라갔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괜히 팔고 요만큼 차익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손해나도 그냥 스킵 잊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11 2평의 슬로프라는 게 2주 동안 평균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현저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서 대형 사고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대형 사고를 막았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괜히 팔았다가 다시 시그널이 바뀌어서 사는 바람에 내가 몇백 원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를 같이 이렇게 다 팔았다 다 샀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이 5개 되려면 5개가 다 각각의 방법으로 각각의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은 뭐냐? 매매 원칙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도 이거 모르시면 그 매번씩 공부 좀 하고 실제로 모의로라도 몇 번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 의외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똑같이 스쿨에서도 다 똑같은 관심 종목, 똑같은 종목이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어떤 분은 막 수익 나고 어떤 분은 안 나세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실질적인 계정 운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정 운영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수익은 언제 나냐? 2020년처럼 그냥 뭐 진짜 사과나무를 갖다 심어도 사과나무 지팽이를 막 갖다 심어도 사과 열리는 그런 장 있죠. 근데 그게 좀처럼 쉽게 오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섹터별 순환도 되고, 또 수급에 의해서 순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잘 가던 것들도 새로운 그 테마나 이슈를 가진 섹터가 등장하면 또 잠시 쉬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구체적인 그 계좌 운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도 잘 못하시는 분 많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앞으로 시장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